자, 보면 얘들아, 이 부등식이라는 단원이 제일 어려운 단원이야. 공통수학 1에서 통틀어서 이제 제일 니네가 어려워하는, 왜냐면 이제 모든 단원이 다 통째로 다 들어있어가지고 그런 거지. 그치?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부등식에서 일단 니네가 처음에 배우는 거 이제 뭐 1차 부등식에 대해서 먼저 배우긴 할 건데, 여기서 이제 보통 이제 중학교 때는 1차 부등식이라고 써가지고 AX가 뭐 B보다 크다 이러면 우리가 중학교 때는 어떻게 배웠냐면, 중학교 때는 1차 부등식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A가 0이 아니다라는 요 말이 그냥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는데, 고등학교부터는 얘들아 얘를 1차 부등식이라는 말을 안 쓰고 그냥 부등식 AX가 B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 안 깔려 있는 거냐면 A가 0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을 니네가 꼭 좀 기억해놔야 돼. 결국 1차 부등식은 이것 때문에 니네가 틀린다. 그러니까 요거만 조심하면 돼. 그러니까 뭐 니네가 이걸 못 푸는 사람 없을 거 아니야. 당연히 A가 양수면 당연히 양쪽에다가 이제 A분의 1 곱해가지고 분모방이 안 바뀌니까 A분의 B 나올 테고, 만약에 이제 A가 음수면 얘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걸 니네가 쓸 수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다 아는 내용인 거고, 그 다음 추가적으로 이제 여기서 니네가 꼭 생각해줘야 되는 게 바로 이거야. 이거 A는요. 그러니까 니네가 만약에 1차 분식에서 틀린다면 얘 때문에 틀릴 거야. 그러니까 요거 꼭 좀 기억해놔야 돼. 그래서 만약 A가 0이 될 때는 해가 어떻게 나오냐면 얘들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 A가 0이라는 건 0 곱하기 X가 B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X의 값에다가 무슨 값을 집어넣든 간에 좌변은 무조건 0 나와버릴 거 아니야. 그래서 이 B 값에 의해서 답이 결정된다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B가 만약에 음수였다라면 해가 무수히 많다가 돼버리는 거, 그지? 맞지? 왜냐면 B가 만약에 음수면 여기 X에다 뭘 집어넣든 간에 무조건 좌변은 0이니까 해가 무수히 많다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해가 무수히 많다가 되는 거고, 해가 무수히 많다, 그지? 그 다음 만약에 이제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버리면 해가 아예 없다가 돼버리는 거 아니야? 해가 없다, 그지? 그래서 1차 부등식의 기본적인 해는 이렇게 나오겠지만, 가끔 1차 부등식을 풀었는데 해가 없다가 나오거나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말이 나온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A가 0이다라는 걸 니네한테 말해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만 니네가 조심해주면 될 거야. 그래서 요 1차 부등식에서는 요거만 니네가 기억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차 부등식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거잖아. 절대값. 그러니까 이제 절대값이 포함된 1차 부등식이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데, 니네가 일단 먼저 생각해줘야 되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절대값 X가 3보다 작다 이런 문제를 풀어라 라고 했을 때, 니네가 있잖아, 이걸 일단 당연히 문제를 딱 보자마자 이거를 이제 X는 이제 니네가 이제 마이너스 3보다 크고 3보다 작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야.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니네가 이 절대값의 의미에 대해서 꼭 좀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절대값이 뭐야 얘들아? 그렇지. 얘들아 절대값의 의미는 얘들아 부호를 바꿔주는 게 절대값이 아니야. 뭐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주세요 이게 절대값이 아니라, 그냥 절대값의 의미는 이거야. 수직선에서 0과의 거리를 의미하는 거야. 얘들아. 수직선에서 0과의 거리를 의미하는 거야. 0과의 거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들아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야 수직선에서 X라는 애가 있잖아. 0과의 거리가 3보다 적게 차이 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잘 봐봐. 이런 말이야. 여기가 0이 있거든. 그런데 X라는 놈이 있잖아. 0에서부터 이 거리가 3보다 짧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3이 여기 있고, 그럼 이쪽의 거리가 3인 거고, 이쪽의 거리가 3인 게 여기는 마이너스 3일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X는 어디 있냐면 수직선에서 0과의 거리가 3보다 짧은 거니까 여기 안에 어딘가에 X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인 거지. 지금 이걸 해석하면, 한국말로 해석하면. 그렇기 때문에 결국 X의 답이 여기 어딘가 있으면 돼요라서 이렇게 해석되는 게 가장 기본적인 풀인 거고, 이거를 우리가 이제 뭐를 알고 있냐면, 그래서 이 절대값의 성질에 대해서 중3 때 배워버리잖아. 중3 때 뭐라고 배우냐면, 얘를 이렇게 배우지? 쌤, 얘가 만약에요 X가 0 이상일 때는요 그냥 얘가 X로 나와버리고요, 만약 X가 음수면요 얘가 부호가 바뀌어서 마이너스 X로 나와요. 이렇게 니네가 배우는 거잖아. 이게 중3 때 배우는 내용 아니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도 얘를 푼다라면 어떻게 푸는 거냐면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래서 X가 0 이상일 땐 그대로 나오고요, X가 0보다 작을 땐 마이너스 X로 나와요. 얘들아 여기서 의미하는, 제발 부탁하는데, 얘들아 여기서 의미하는 이 마이너스는 얘가 마이너스 X라고 해서 얘가 음수다라고 니네한테 말하는 게 아니야. 얘들아 니네가 자꾸 이 마이너스라는 걸 가지고 음수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얘들아 니네가 물론 마이너스 3은 음수가 맞지만 마이너스 X는 음수인지 양수인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야. 마이너스 A는 음수인지 양수인지 알 수 없어. 물론 마이너스 5는 음수가 맞지만, 그러니까 얘는 음수인지 양수인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사실이야. 가끔 내가 니네한테 얘 음수야 양수야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음수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얘들아 여기서 의미하는 이 마이너스는 정확하게 말하면, 얘를 얘들아 원래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X가 0보다 작잖아?
그러면 답은 원래 이게 정확해. x의 부호가 바뀌어서 나와요 라는 말이 바뀌어서 나온다 라는 말이 원래 정확한 말이거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안에 있는 얘가 음수면 니네 절대값 마이너스 3이 뭐냐 그러면 3이라고 말하잖아. 여기 안에가 음수면요 얘가 부호가 바뀌어서 나와요 라는 걸 니네가 알고 있잖아. 그지? 왜냐면 얘들아 마이너스 3과 0과의 거리는 3일 테니까. 그러니까 얘가 부호가 바뀌어서 나와요 라는 말이 정확한 말인데 이거를 우리는 그냥 줄여서 뭐라고 쓰는 거냐면 그냥 이거의 부호가 바뀐다는 의미로 마이너스를 붙이는 것 뿐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가 음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부호가 바뀐다는 의미야. 알겠어? 그러니까 이걸 니네가 잘 기억해. 그러니까 제발 마이너스 x 보고 제발 음수다라고 좀 생각하지 마. 얘는 음수 아니야. 얘는 그냥 얘 부호가 바뀌는구나 이런 의미다라는 것만 니네가 받아들일 수 있으면 된다고. 여기까지 따라왔지? 어려운 거 없지? 자, 그래서 얘를 이런 식으로도 풀 줄 알아야 되는데 얘를 이제 만약 이런 식으로 풀잖아? 그럼 이렇게 풀어야지. 얘들아 이건 어떻게 푼 거냐면 절대값의 의미를 받아들여서 푼 거고 만약에 절대값 x가 3보다 작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런 대수적인 판단으로 푼다라면 어떻게 푸는 거냐면 여기서 니네가 지금 x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우린 나눠서 풀어야지. 첫 번째, 쌤 이 x는요 0 이상 아닐까요? 라고 생각해서 푸는 사람이 한 명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쌤 x가 음수일 수도 있잖아 이렇게 나눠서 푸는 거야. 그럼 모든 범위에서 다 푼 거잖아. 얘가 지금 니네가 이걸 풀어야 되는데 x가 음수인지 양수인지 모른단 말이야. 이걸 왜 이걸로 나누냐면 얘가 음수면 부호가 바뀌어서 나오는 거고 얘가 양수면 그대로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의미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서 푸는 거야. 그래서 얘가 만약에 x가 양수다라고 하면 어떻게 나오는 거야? x가 그냥 3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근데 니네가 처음부터 뭐라고 했어? x는 분명히 0 이상이다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었으니까 그런데 x가 3보다 작다라고 나왔으니까 결국 이 조건에서의 답은 x는 0 이상 3 미만이 되는 거고 여기서 니네가 쌤 얘가 음수예요 라고 니네가 생각하고 문제를 풀잖아? 그럼 얘가 부호가 바뀌어서 나오니까 마이너스 x가 3보다 작다 이렇게 나올 테고 그래서 결국 x는 뭐보다 얘들아?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근데 니네는 처음부터 x가 0보다 작다라고 놓고 풀었기 때문에 진짜 답은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0보다 작다도 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의 답은 이런 경우고 이런 경우의 답은 이런 경우야. 그러니까 어차피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답이고 이것도 답인 거지. 그래서 얘를 통째로 한꺼번에 써버리니까 x의 답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3보다 크고 3보다 작다라는 게 정확한 이 절대값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준 거지. 그러니까 뭐 여기까지 어려운 건 없잖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절대값이 1개짜리잖아? 그럼 당연히 이렇게 푸는 게 정상이야. 이게 훨씬 빨라. 이 말이잖아. 야 수직선에서 x와 0과의 거리가 3보다 좁아. 그러니까 어디 있겠어? 0과 이쪽으로도 3, 이쪽으로 3인데 이 x라는 애는 이 안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여기 어딘가 있어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푸는 게 제일 빠르겠지. 이걸 굳이 막 이 새끼를 x가 이 안에 있는 애가 0 이상일 때나 이게 0보다 작을 때랑 나눠서 푸는 건 당연히 시간 낭비하는 거지. 근데 문제점이 뭐가 발생하냐면 그럼 이렇게 풀게요라고 하는데 문제점에서 어디서 발생하냐면 이런 문제에서 발생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이런 거지. 절대값 x-1 플러스 절대값 뭐 x 플러스 3이 뭐 5보다 작다 뭐 이런 문제들. 이게 해석이 안 돼. 절대값의 성질로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x-1과 0과의 수직선과의 거리랑 x 플러스 3과 0과의 수직선과의 거리를 더했을 때 그 거리가 5보다 좁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니네가 이거를 한 번에 풀 수가 없다고. 그래서 어차피 이런 모든 문제를 다 이렇게 바꿔서 푸는 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바꿔서. 절대값의 성질을 이용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절대값의 성질을 이용해서 나눠서 풀 건데 그래 두 가지 다 풀어줄게. 일단 잘 들어 이거도. 처음에는 이렇게 풀겠지만 내가 이것도 쉽게 푸는 방법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했을 거야. 자 일단 첫 번째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이 문제를 풀으라고 하잖아. 그럼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이거지. 얘가 음수인지 양수인지 얘가 음수인지 양수인지를 먼저 구분하는 게 가장 핵심이잖아. 왜? 절대값 안에 있는 애가 음수면 부호 바뀌어서 나오는 거고 양수면 그대로 나올 테니까. 그러니까 얘가 음수인지 양수인지 얘가 음수인지 양수인지를 먼저 구분을 해줘야 돼. 그럼 그거를 구분하는 게 바로 얘가 0 나오는 값일 거 아니냐고. 얘가 0 나오는 값일 거 아니냐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얘는 x가 1일 때고 얘는 x가 마이너스 3일 때 아니냐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니네가 어떻게 나눠야 되냐면 첫 번째 얘랑 얘랑 기준으로 잡아주면 돼. 그래서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 한번 풀어줘야 되고 두 번째는 x가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으면서 0보단 작을 때 1보단 작을 때 한번 풀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풀어주면 돼. 자 여기서 니네가 또 의문점을 갖는 학생들이 가끔 있는데 쌤 등호가 꼭 이렇게 붙어야 됩니까가 아니라 솔직히 말해서 등호 어떻게 붙이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문제 풀어도 전혀 문제될 거 없어. 여기다 이렇게 놓고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어. 그지?
근데 일반적인 문제집에 모든 해설지에 너무 많이 이상 미만이라는 거 많이 표현을 하거든.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는 이렇게 쓰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근데 이렇게 풀면 안 되지 당연히. 이렇게 풀면 안 되지. 왜냐면 이건 두 번 다 포함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푸는데 x의 모든 범위에 대해서 문제를 다 풀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푸는 건 안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3이 두 번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니네가 이걸 이렇게 놓고 풀 거면 이렇게 놓고 풀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이 나누는 건 뭐 어려운 거 아니지, 그치? 이렇게 나누어 놓고 보면. 자, 그 다음 생각을 해보자고. 자,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이 안에 있는 값이 음수인지 양수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당연히 음수겠지. 마이너스 3보다 작은 숫자 하나 대입해봐. 마이너스 4 대입하면 되잖아. 음수지. 마이너스 4 대입해봐. 음수지. 그럼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네.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내가 뭐라고 했냐면 쌤, 저 이거 풀 건데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 먼저 생각하고 풀게요 라고 하는 거야. 음수지. 음수지. 그럼 얘도 부호가 바뀌어서 나올 테니까 얘가 마이너스 x 플러스 얘 부호 바뀌어서 나올 테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그리고 나서 얘가 5보다 작다. 이거 풀어주면 되는 거야. x가 우리는 마이너스 3보다 작을 거야 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 조건들이 가정한 거잖아. 니네가 x의 범위를 이렇게 가정해 놓은 거야. 이렇게 가정해 놓고 문제 풀고 있는 거야. 니네는 지금 x가 마이너스 3보다 무조건 작아야만 해 하라고 문제를 풀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얘 풀어주니까 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가 5보다 작다가 되는 거고 뭐 마이너스 2x가 7 그래서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7 이렇게 되는데 니네는 처음부터 뭐라고 했다고?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아야 돼 이렇게 문제를 풀었다고. 근데 얘가 지금 x는 뭐야? 마이너스 3.5보다 크다 이렇게 되네.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되는 거지. x는 분명히 마이너스 3보다 작아야 되거든. 근데 문제를 풀어봤더니 x가 마이너스 3.5보다는 크대.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2분의 7보다 크다 이렇게 풀어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세 번 풀어주면 돼. 그래서 답은 이것도 답이고 이것도 답이고 이것도 답인 거야. 근데 이거를 솔직히 이렇게 풀면 시간이 좀 너무 아까우니까 잘 봐. 내가 이거를 어떻게 풀자고 했냐면 그래프를 그려서 풀자고 했어. 내가 니네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니네는 이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돼. 니네가 이 그래프를 못 그리는 사람은 없잖아. y는 5라는 그래프는 당연히 그릴 수 있지. y는 5. 이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돼. 내가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프 그리는 거 전혀 안 어려워. 이것도 잘 봐. 어떻게 할 거냐면 그려볼게. 일단 구간 나누는 건 똑같아. 마이너스 3이랑 1로 구간을 나눠놔. 그럼 생각해봐. 마이너스 3보다 작으면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라며.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x로 나올 테고 얘도 마이너스 x로 나올 거 아니야. 기울기가 얼마가 되겠어 얘들아? 마이너스 2짜리일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하니? 그리고 마이너스 3을 한번 대입해봐. 그냥 요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3 대입하면 얼마 나와 얘들아? 4 나오네 4. 그러면 마이너스 3일 때 얘가 분명히 4라는 점을 지나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냥 이 함수 그리고 있는 거야. 나 지금 이 노란 색깔 함수 그릴 거야. 이 노란 색깔 함수. 이 노란 색깔 함수에 니네 그래프 그릴 줄 알아야 돼. 이 노란 색깔 함수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려고 하는 거야 지금. 근데 당연히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4 나온다는 건 니네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는 얘도 음수로 나올 거고 얘도 음수로 나올 거니까 실제로 이렇게 나오겠지.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주면 돼. 이렇게. 이해했지 무슨 말이지? 그 다음 두 번째 생각해봐. 그러니까 이 사이에 있는 값 뭐 아무거나 대입해봐. 0 한번 대입해봐. 0 대입하면 얘 뭐야? 음수. 얘 뭐야? 양수지. 음수 양수로 나오지. 그러니까 얘는 음수로 나오고 얘는 양수로 나오니까 둘이 더해버리면 기울기가 사라지잖아. 결국 상수함수 나오겠지. 실제로 뭐 나올 거냐면 4 나올 거야 얘들아. 항상 이렇게 이어지게 나와. 이 함수가 연속함수로 나올 거야 무조건 이렇게. 없어. 이렇게 1차 1차 할 때는 무조건 연속함수로 나올 거야. 알겠지? 이어질 거. 자 근데 봐봐. 쌤 잘 못 믿겠으면 그냥 한번 해봐도 돼. 그냥 어려운 거 아니야. 쌤 뭐 좀 불안하면 해봐. 얘들아 얘 뭐야? 0 집어넣으면 얘 뭐야? 음수지. 0 집어넣으면 뭐야? 양수지. 0 집어넣으면 뭐 나와 얘들아? 얘 뭐야? 0 집어넣으면 음수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오겠지. 얘는 뭐야? 그대로 나오겠지 이렇게. 없어지지? 진짜 4 나오지. 딱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4 나올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얘 뭐야? 1보다 크면 양수지. 얘도 양수지. 기울기 2짜리 나오겠지. 기울기 2짜리 그려주면 돼 이렇게. 끝. 그래서 니네가 이 노란색 함수만 그린다라면 이 문제는 개껌이지. 그런데 이 그래프가 뭐야? y는 5보다 작은 부분 그리래. y는 5 그래프는 어디 있어 얘들아? 여기가 y는 5 그래프겠네. 흰색 그래프가 노란색 그래프보다 작은 부분 찾으래.
어디야? 흰색 그래프가 노란색 부분보다 작은 부분. 여기 부분 아닙니까? 여기 부분. 그러니까 결국 답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의 범위를 구해주는 거니까. 그러면 얘가 결국 5 나오는 거 찾아주면 될 거 아니야? 얘가 5 나오는 거, 그지? 얘가 5 나오는 거 찾아주니까 마이너스 2x가 마이너스 7 나오는 거에서 결국 x는 7 나오는 거. x는 마이너스 2분의 7.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7인가 보죠. 마이너스 2분의 7. 그 다음 여기는 5 나오는 거. 어떤 함수가? 둘 다 양수인 거 얼마야? 2x 플러스 2 그래프인가? 얘가 5 나오는 거 찾아주면 되잖아. 결국 2x는 3이겠네. x는 2분의 3. 그래서 여기는 2분의 3이겠지. 그래서 답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답 아니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답을 써달라고 하면 x는 마이너스 2분의 7보다는 작아야 하고, 그지? 커야 하고, 그지? 뭐보다는 작다, 얘들아? 어디 갔어? 2분의 3보다는 작다. 이렇게 풀어주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일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의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꼭 해봐라. 그러니까 그래프 연습 니네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니네가 만들어서 해봐. 몇 개 해봐. 집에 가가지고 이런 함수도 한번 그려보고 이런 것도 한번 그려봐. 알겠지? 이거 그리는 게 중요해. 그려봐야 돼. 분명히 나올 거야, 얘들아. 학교 시험에. 기출지 보면 알다시피 이 문제가 안 나오는 학교는 없습니다. 다 나와. 무조건. 많이 나올 때 3개짜리로도 나옵니다. 선생님 3개짜리는 또 어떻게 그립니까? 당할 거 없이 그냥 범위만 4개로 나눠주면 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가 0 나올 거 얼마야? 2분의 1. 얘 0 나올 거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1. 얘 0 나올 거 얼마야? 마이너스 1. 그래서 이것만 3개로 나눠서 그려주면 돼.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분의 1, 2분의 1 이렇게 해가지고 부호만 따져주면 된다. 무슨 말인지 했지? 꼭 그래프로 풀어야 돼. 이 그래프 그릴 줄 알아야 얘랑 비교해가지고 뭔가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이렇게 풀고 있으면 시간 너무 오래 걸려. 3개나 막 다 푼다면 이거 또 맨 마지막에 딱 결합까지 해야 된다고. 알겠지? 꼭 그래프로 풀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요거 니네가 꼭 알아둬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작년에 아산고에서 출제됐던 문제 같은데 내 기억에 온건가? 자, 요거도 은근히 좀 잘 나오긴 하는 문제인데 요런 거. x의 범위가 뭐 만약에 a보다 크고 b보다 작거나 y의 범위가 뭐 c보다 크고 d보다 작다 이런 문제 있을 때 니네한테 얘들아 x 더하기 y의 범위를 찾아라 이런 문제, 그지? 그러니까 x 더하기 y의 범위를 찾아라 그러잖아? 그럼 당연히 작은 놈끼리 더했을 때가 가장 작을 거야. 너무 당연한 내용이지, 그지? 큰 것끼리 더했을 때가 가장 클 거야. 너무 당연한 내용이잖아. 빼기 했을 때도 중요합니다. 얘들아 빼잖아? 그러면 x 빼기 y를 구해봐라. 이거의 범위를 구해봐라 그러면 가장 작은 거에서 가장 작은 걸 뺐을 때가 가장 작을까? 아니지. 어때야 돼? 가장 작은 거에서 가장 큰 걸 빼줘야 돼. 그래서 이거는 a-d가 되는 거고, 그지? 여기도 b-c가 된다. 이렇게 니네가 기억해 줘야 돼. 이거는 정해진 거야. 하지만 니네한테 만약에 xy의 범위를 구하라고 하잖아? 그럼 여기서 조심해야 될 점이 있어. 그럼 니네가 또 쌤 당연히 가장 큰 것끼리 곱한 거랑 가장 작은 것끼리 곱한 게 가장 작을 거고 가장 큰 것끼리 곱한 게 가장 크지 않겠습니까? 하겠지만 아닙니다. 이건. 아니야. 이거 절대 이렇게 쓰면 안 돼. AC, BD 이거 틀린 말이 알겠어? 왜 틀린 말이냐? 발레 하나만 보여줘 볼게 내가. 마이너스 3, 1, 뭐 y는 마이너스 5, 2 이것만 봐도 그렇지, 그지? 얘들아 니네 이거 xy 범위 구해라 그러면 얘들아 선생님 작은 놈끼리 곱한 게 가장 작겠네요. 그래서 15 쓰면 좆되는 거 아니야. 그지? 말도 안 되잖아. 일단 눈으로만 봐도, 그지? 그러니까 가장 작은 값을 찾아라 그러면 이거는 선생님 그럼 이거 어떻게 풉니까? 그냥 맞춰서 풀어봐야 돼. 가장 작은 값이 어디서 나올까 이렇게 니네 생각해봐서 풀어야 돼. 어디서 나오겠냐? 마이너스 5랑 1이랑 곱했을 때 가장 작나? 아니네. 마이너스 3이랑 2랑 곱했을 때 더 작겠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6보다는 무조건 커야 될 테고. 가장 큰 값은 어디서 나오고 있어? 여기서 나오지 않겠냐? 얘랑 둘이 곱한 게. 그래서 여기는 15다 이런 식으로 니네가 생각해서 풀어줘야 돼. 알겠지? 꼭 좀 조심해야 될 부분. 요렇게까지 하면 내가 봤을 때 1차 부등식, 뭐 1차 부등식에서 연립부등식은 내가 뭐 설명 안 해도 되잖아, 이런 거. 뭐 A랑 B랑 C가 있으면 당연히 이거 푸시고 이거 푸시면 된다라는 거 뭐 내가 이런 건 설명 안 해도. 그리고 여기서 또 잘 나오는 거. 부등식 단원에서 또 졸라 잘 나오는 게 있지. 바로 뭐야? 가우스. 일단 첫 번째로 니네가 가우스라는 애를 어려워하는 애들아 어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 얘들아. 가우스의 정의는 뭐냐면 그냥 얘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야. 그러니까 가우스라는 말에 대해서 니네가 좀 먼저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니네 만약에 일단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얘들아 가우스 x가 만약 3 이러잖아? 그럼 이거의 x의 범위를 니네가 찾아낼 수 있어야 돼. 이거 x의 범위 뭐가 되냐 얘들아? 3, 2, 3. 그렇지. 3 이상 3 미만. 이건 또 잘하는데 또 가끔 이런 거 틀리는 사람이 있어. 이거. 그럼 얘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 x는? x는 뭐야?
마3 이상. 마이 미만 이렇게 돼버리겠지. 그치? 알겠지 이거? 쓸 수 있어야 돼.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얘들아 가우스 x가 그러니까 정수 n이 나온다는 의미는 이 x의 범위는 뭐가 되는 거야? 무조건 n 이상 n 플러스 1 미만이 된다라고 그냥 암기해버려도 좋아. 암기해버려. 알겠어? 가우스 x가 n이다. 그럼 그냥 이거 이 말이야. 가우스 x. 그리고 또 여기서 추가적으로 가우스 x 그래프를 니네가 그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 자, 뭐 가장 기본적으로 당연히 y는 가우스 x 그래프는 이제 니네가 충분히 많이 그려봐서 잘 그릴 것 같은데 어떻게 생긴지 알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얘들아 가우스 x 그래프 그리는 법. 가우스 무시하고 그려 일단. 이 그래프 그리는 방법. 가우스 무시하고 그려. 뭐야? y는 x 그래프지, 그지? 그 다음에 이 y가 정수 부분이지. 1, 2, 3, 4 뭐 이렇게 뭐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런 부분에서 꺾어버려. 알겠어? 꺾는다고 생각해. 이렇게. 막 부러뜨린다고 생각해. 이 새끼 여기서 부러뜨려버려. 요 점에서 만나는 점에서 이렇게 딱 부러뜨려. 야, 그래프 어떻게 생긴 거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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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까? 야, 부러뜨려. 야, 그러면 진짜 솔직히 이거만 기억하잖아? 그럼 어떤 가우스 그래프는 다 그릴 수 있을까? 야, 니네한테 뭐 이거 그리라고 하면 이거 못 그리는 사람도 없을 거야, 이제. 일단 가우스 나오잖아? 가우스 버려. 가우스 떼고 그려. 가우스 떼고 그리라는 소리가 무슨 말이야? y는 x제곱 그래프 그리라고. y는 x제곱 그래프 그려 이렇게. 그 다음 뭐 하라고 얘들아? 정수 부분 0, 1, 2, 3, 4 이렇게 잘라. 그리고 부러뜨려 다. 부러뜨려 버리란 말이야. 이 새끼 부러뜨려 버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서 여기 이렇게 그려. 여기서 또 부러뜨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짧아지겠지 아무래도 이렇게. 여기 더 짧아지겠지. 더 졸라 짧아지겠지 이렇게. 무슨 말인지 했습니까 이렇게? 부러뜨려 버리면 돼. 이 새끼도 여기서 부러뜨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내려와서 이렇게 되겠지. 부러뜨리는 거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생겼을 거야. 이해했습니까? 이렇게 딱 부러뜨린다고 생각해. 알겠지? 만나는 부분에서 부러뜨려. 만나는 부분에서 다 부러뜨려. 만나는 부분에서 이렇게.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면 니네가 가우스 같은 거 생각을 할 수 있겠지. 일단 어쨌든 부등식에서 가우스는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니까 특히 이 가우스 같은 거 잘 생각하면 1차 부등식은 내가 봤을 때 다 설명한 것 같아. 그래서 여기까지는 1차 부등식에 관련된 설명 내용이고 내가 뭐 빠뜨린 내용은 없겠지. 그래서 이렇게 쭉 있다라는 거 알고 넘어가면 이제 마지막 2차 부등식 내용이잖아. 자, 이제 2차 부등식에서 2차 부등식 내용. 왼쪽 부분 빵꿔주고 반해서 여기가 빵꾸고 여기가 뚫어져 있어. 아, 잠깐 뭐라고? 왜? 왼쪽이 채워지는 거 같아요. 뭐가 왼쪽이 채워진다는 거지? 너 여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 여기가 1이잖아. 아, 뭐라 1이잖아. 근데 여기가 왜 채워져? 여기 2인데? 2면 2 아니야, 너? 응, 됐지? 이해하는 거지, 나머지 애들도. 이상한 소리 한 거지. 자, 됐지? 자, 그 다음 이제 2차 함수로 들어가 보자, 2차 함수. 자, 2차 함수 문제는, 2차 부등식 문제는, 솔직히 진짜 완전 2차 함수 문제잖아. 2차 부등식 문제는, 뭐 여기에, 그렇지. 뭐 여기에 이런 내용들이, 뭐 이렇게 막 나와 있는데, 설마 이거 외워서 푸는 미친놈 없지, 그지? 외워서 푸는 거 절대 아닙니다. 2차 부등식은 그냥 완전 이해하는 단어냐. 여기는 이해하지 못하면 이 문제를 절대 풀 수 없습니다. 이거 완전 이해하는 단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들아 2차 부등식이라는 게 그냥 결과론적으로 이거야. 얘들아 어떻게 푸는 거냐면 이런 2차 부등식이 나오잖아? 그럼 얘들아 이걸 뭔가 공식을 암기하면 좆된다. 그냥 이건 그냥 이거야. 무조건 이거야. 이 함수랑 이 함수를 그리시오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렇게 연습하자고 얘들아 부등식. 우리 아까 전에 이런 것도 해봤잖아. 뭐 이런 것도 해봤자 이거 우리 이런 것도 어떻게 하다고 했더라고? 이런 것도 결국은 이 그래프 그리고 이 그래프 그리는 거잖아. 야, 실제로 만약에 니네 이 그래프도 만약에 쌤 이거도요. 저는 그럼 그래프 그려서 풀릴 수 있나요? 풀 수 있지. 니네 이거 y는 절대값 x 그래프 못 그리는 사람 없을 거 아니야. y는 절대값 x 그래프 못 그리는 사람 없지? v인 거 알고 있지. 이 정도 다 외우고 있지. 그지? 이거잖아 이거. 이 그래프가 y는 3보다 작은 그래프
이 그래프가 y는 3보다 작은 부분이 어디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니야. 여기가 얼마인 거다? 3. 여기가 얼마인 거다? 마3. 그래서 답은 마3부터 3까지 이렇게 푸는 거야, 지금 결과론적으로. 그러니까 다 이렇게 접근하자는 거야. 뭐 이렇게 이거 그래프 그려서 이거랑 비교하자는 거지. 얘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일단 지금 니네가 이거를 딱 보면 이런 2차 부등식을 푸세요라는 문제가 나오잖아? 그럼 니네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라고.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그래프를 그리시고 y는 0 그래프를 그리시오야. 그래서 이 그래프 그리고 이 그래프 그린 다음에 더 큰 부분이나 또는 더 작은 부분을 찾아내세요. 이게 문제야. 이 의미를 얘들아 우리 이런 거잖아. 우리 이게 2차 방정식인데 우리 얘들아 이 2차 방정식인데 이걸 우리가 이렇게 해석했었잖아. 이게 무슨 말이었냐면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그래프랑 y는 0 그래프랑 몇 군데서 만나는지 이런 거 문제 찾았던 거잖아. 그게 똑같은 단어냐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니네는 이제 결국은 이거의 그래프 그릴 줄 아느냐 묻는 문제야. 그럼 니네가 이 그래프를 그리려면 뭐 해야 돼? 이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졸라 많겠지. 일단 첫 번째 이거를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 가지고 그래프를 뭐 이렇게 찾아내는 사람도 있을 테고, 두 번째는 이 그래프를 판별식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찾아내는 사람도 있을 거야. 뭐가 훌륭하냐? 또는 뭐 이 그래프를 이렇게 y는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해서 찾아내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1번을 이용하든 2번을 이용하든 3번을 이용하든 그건 니네 마음이야 솔직히. 니네 마음대로 그려. 제일 중요한 건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느냐 없느냐. 근데 솔직히 니네 이 그래프 못 그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앞쪽 단어를 제대로 공부 안 하고 나면 이 그래프 그리는데 이렇게 그린 사람도 있을 테고 이렇게 그린 사람도 있을 테고 이렇게 그린 사람도 있을 거야. 근데 당연히 나는 몇 번째를 추천할 거냐면 2번을 추천하긴 할 거거든. 근데 실제로 맨 마지막에 결국 문제 풀잖아? 해 구하려면 결국 이 새끼 필요해 실제로. 그래서 눈에 만약에 보이잖아? 이 새끼가 인수분해 되잖아? 그럼 이게 제일 추천이야. 근데 만약에 딱 보자마자 인수분해 안 되잖아? 그럼 이 방법이 추천이야. 솔직히 이렇게 그리면 제일 멍청한 새끼고 제일 쓰잘데기 없는 짓. 그러니까 웬만하면 2번, 3번을 이용해서 그려. 2번을 제일 추천하긴 하지만 인수분해가 되면 결국 3번으로 해를 구해내야 되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맨 마지막에 니네가 이걸 써야 된다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래서 눈에 보이면 인수분해 하시고 눈에 안 보이면 판별 쓰라는 거야. 무슨 말이냐 얘들아. 이걸 그래프를 그릴 때 판별식을 왜 씁니까? 판별식 써가지고 이 새끼 판별식 썼는데 얘가 막 0보다 작아. 그럼 이거 그래프 어떻게 생겼겠어? 만약 A가 양수야. 근데 판별식 0보다 작아. 그럼 이 새끼 그래프 이렇게 생겼어요 라고 니네가 그릴 거 아니냐고. 니네가 딱 보자마자. 그런데 이 그래프가 뭐 0보다 큰 부분이 어디냐 이렇게 묻는 거니까 답은 뭐가 되겠어? 모든 실수 끝. 이렇게 푸는 거야. 이거를 막 무슨 공식처럼 막 외워가지고 막 푸는 게 아니라고. 근데 만약에 쌤 판별식을 딱 썼거든? 판별식 썼는데 판별식이 0보다 크다 나왔어. 그럼 이렇게 그려서 그래프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근데 얘가 0보다 큰 부분 찾으라고 하면 니네가 결국은 답이 여기랑 여기라서 결국 얘랑 또 찾아내야 된다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럼 결국 얘랑 찾아내려면 결국 또 인수분해 해가지고 여기 알파벳을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니네가 결국 얘는 능력이라고 놓고 이 새끼 인수분해해가지고 찾아낼 거 아니야. 만약 이거 안 되면 뭐 해야 돼? 그내고 있어야지. 근데 그런 또라이 선생님은 없을 거야. 진짜 현실적으로 거의 그런 또라이 선생님은 없습니다. 실제로 진짜 이 새끼 인수분해 안 되게 줘가지고 막 해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를 내는 선생님은 거의 없어. 없는 게 일반적이잖아. 니네 생각해봐도 알겠지만 우리 2차 방정식 중학교 때야 근해공식 졸라 썼지만 고등학교 시험 문제에서 니네가 2차 방정식에서 막 근해공식 쓰고 있으면 왠지 불안하지 않냐? 뭔가 내가 지금 뭔가를 잘못 풀고 있다는 느낌 들잖아. 그냥 그런 내용이야. 그러니까 거의 그런 해를 구하라는 이런 문제는 없을 거라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풀어가지고 해를 찾아라고 하면 얘가 0보다 큰 부분 찾아라니까 x의 답은 알파보다 작고요. 또는 x는요 베타보다 커요. 이렇게 풀어주는 거야. 이게 2차 부등식이야. 그러니까 2차 부등식이 새로운 뭔가의 단원이 나오는 게 아니라 결과론적으로는 2차 함수 그래프 그릴 수 있냐? 그냥 이게 다야. 이거 완전 2차 함수 단원이지. 근데 이제 여기 단원에서 이제 또 뭐가 나오냐면 여기 왜 없냐 근데? 자,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그게 나오지. 물론 이게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야 결국? 파남축 문제 나오잖아. 파남축 문제. 근해분리 문제. 자, 이 근해분리 문제가 학교 시험에 안 나오면 띄어내리겠습니다. 자, 봐봐. 내가 니네한테 나머지 정리 분명히 다 나온다고 했는데 다 나왔잖아. 나머지 정리 문제. 유클리드 노제법 막 쓰는 그 문제. 모든 학교 다 나오잖아. 똑같아. 근해분리 안 나오면 내가 띄어내릴게. 분명히 나와. 모든 기출제 그냥 근해분리가 안 들어가 있는 학교가 단 한 군데도 없어. 분명히 나올 거야. 나올 거니까 맞춰. 근해분리 문제가 뭔지 알잖아. 결과론적으로 이거잖아. 두근이 뭐보다 크다. 알지? 그지?
일단 근데 이게 실제로는 얘들아 이 근해 분리가 원래 실제로는 2차 방정식 단원이거든. 근데 이걸 왜 2차 방정식에서 안 배우고 여기 2차 부등식 와서 배우냐면 이유는 딱 하나야. 이 풀이 과정에서 2차 부등식이 나와서 그냥 여기서 배우는 것 뿐이야. 실제로는 그냥 완전 2차 방정식 단원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2차 방정식을 푸는데 이 두 근이 모두 다 P보다 크대. 그럼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면 이거잖아, 얘들아.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냐면, 이 2차 함수랑 이 상수 함수가 있는데, 이 두 그래프가 만나는 점을 우리는 두근이라고 할 거 아니냐고. 얘가 알파인 거고, 얘가 베타인 거 아니냐고, 그지? 그래서 우리가 두근이 알파랑 베타인 걸 아는데, 이 두근이 모두 다 P보다 크대. 그러니까 P가 어디 있어야 된다는 걸 니네한테 말해주고 있는 거야? 아, P가 여기 있어야 돼. 라고 니네한테 말해주고 있는 거라고. 이해했어? 그러니까 잘 봐. 여기서 이제 이걸 보고 해석을 한번 해보자고. 일단 기본적으로 니네한테 두 근이래매. 그러니까 판별식 D는 어때야 되다? 0 이상이어야 됩니다, 얘들아. 이것 때문에 틀리면 안 돼. 서로 다른 이다른 말이 붙어야 판별식 D가 0보다 크답니다.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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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내용이야. 두 근이라는 말은 얘들아 우리는 중복된 근. 다시 말해서 얘들아 x-2의 제곱이 0일 때 우리는 x가 2잖아. 그지? 얘도 우리는 중복된 두 근인 거 알겠어? 중근이라는 말이 중복된 두 근이라는 말이야. 야, 중복됐다라는 말이 벌써 두 개인 거 아니야? 얘들아, 한 개인데 중복됐다는 말 쓰냐? 안 쓰잖아. 두 개니까 중복됐다는 말 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중근이라는 말 자체가 두 근이라는 소리야. 두 근이 중복돼서 중근이라고 부르는 거야. 선생님, 이 새끼는 근이 한 개 아닙니까? 아니야. 두 개인데 중복돼서 한 개만 쓰자 이 말이야. 알겠지? 두 근인 거. 그러니까 여기서 두 근이니까 판별식 D가 0 이상인 거고, 만약에 서로 다른이라니까 야 중복된 거 빼 그랬으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이거 쓰는 거지 일단. 그리고 나서 P가 이쪽에 있어야 된다며. 그럼 니네가 야 P가 이쪽에 있어라는 걸 우리는 가장 기본적으로 얘를 P가 이쪽에 있다는 걸 어떻게 표현할까 하니까 이 함수가 y는 fx라는 함수라고 봤을 때 fp의 값이 무조건 양수가 나와야겠네. 그치? fp의 값이 무조건 양수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치? 근데 문제가 생겨.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풀었거든? 근데 문제가 생긴다고. 쌤, 이렇게 풀잖아? 그럼 P가 여기 쓸 수 있는 거, 여기 써도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둘 다 만족하지 않냐? P가, 쌤, P가 여기도 있고, 이 둘 중에 이거 두 개만 따지면 P가 여기 쓸 수도 있고, 여기 쓸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난 P가 이쪽에 있어 라고 말하고 싶잖아. 야, P가 왼쪽에 있어 라고 말하는데, 그 말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 방법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지만 그 중에 가장 편한 방법이 뭐냐면 우리는 축방 구하는 게 가장 쉽거든. 그래서 P가 왼쪽에 있어라고 말해주는데 그 왼쪽에 있어를 말해주는 거를 이 바로 축방 마이너스 2A분의 B를 이용해서 야 마이너스 2A분의 B랑 P 중에 P가 더 작아 이렇게 풀어주면 끝. 이게 파남축이야 결국 얘들아. 그러니까 왜 나왔는지만 알면 해석이 된다고. 또는 잘 봐봐. 자, 이거 있죠. 그 다음에 뭐 있어? 두 근이 두 근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 Q가 있다. 자, 두 근 사이에 Q가 있다라는 걸 문제를 풀어보자. 여기다. 두 근 사이에 Q가 있다는 건 일단 그래프는 이거잖아. 두 근 사이에 Q가 있다는 건 이게 두 근이 있으면 Q가 여기 있단 말이잖아. 자, 그럼 여기서도 니네가 쌤, 두 근 사이에 Q가 있으니까 잘 들어봐. 두 근 사이에 Q가 있으니까 일단 두 근이란 말 나왔네요. 오케이. 판별 D가 0 이상이네요. 그지? 그 다음에 쌤 Q가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FQ는 음수네요. 맞지? 그러면 FQ가 음수기만 하면 무조건 두 근 사이에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야 축방이 필요가 없어진 거야. 이제 축방이 필요가 없는 거잖아. 응? 두 근 사이에 Q가 있다며. 두 근이 똑같으면 Q가 0이야. 어? 두 근이 똑같으면 FQ가 0이야. 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 근 사이라는 말 모르나? 사이. 두 근 사이인데 둘이 똑같은데 너 그 사이에가 있어? 이거 지금 이거? 이거 내가 좀 이따 설명할게. 이거 일단 내가 대충, 이거 등호 때문에 그 고민한 거야? 이거 좀 이따 설명할게. 자, 일단 여기까지만 봐봐. 이거 이제 내가 이거 어차피 버릴 거라서. 어차피 버릴 거잖아. 이거 알잖아. 왜 그래? 장난치지 말고. 자, 봐. 그래서 FQ가 이제 0보다 작다 이거 쓸 거 아니야, 지금. 왜냐면 두 근 사이에 Q가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쓸 거 아니냐고. 근데 여기서는, 선생님, 여기서는 왜 축방을 안 따집니까? 라고 하는데,
아니 벌써 얘가 여기서 축방 왜 따졌었다고? 아 P가 이쪽에 있다 이쪽에 있다는 걸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축방 따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Q가 벌써 그러니까 두근 사이에 Q가 있다는 게 벌써 나왔잖아. 그러니까 따질 필요가 없겠지. 그래서 그냥 축방 따지기 끝났어. 그러니까 원래 이거 두 개 풀면 되는데 이거 버려도 되지. 이거 왜 버려도 됩니까? 라고 하면 잘 봐봐. 니네가 어떤 함수에다가 함수값을 집어넣는데 음수가 나오는 걸 찾았거든. 그럼 벌써 그래프가 야 어떤 2차 함수가 있는데 거기에 무슨 함수값을 집어넣는데 음수가 나왔거든. 그럼 벌써 그래프가 내려와 있는 거 아니냐? 야 이 새끼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다 뭘 집어넣는데 음수가 나올 수 있어 없어? 없다고. 음수가 나왔다는 자체가 벌써 내려와 있다는 소리 알겠어? 그러니까 굳이 얘는 쓸 필요가 없어. 의미가 없어. 선생님 저는 쓰고 싶은데요. 써도 돼. 선생님 저는 2번 플레이하면 써도 돼. 선생님 저 뭐 안 쓰는 게 헷갈려 하면 써도 돼. 병신인 거지. 이거 하나만 쓰면 되는 거지. 음수가 나오는 걸 벌써 찾아줬기 때문에 안 써도 상관없는 거야.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알지? 그 다음에 여기서 그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조금 응용시켜보면 얘들아 이것만 풀 수 있어도 솔직히 모든 문제를 다 푸는데 여기서 문제들이 조금 응용해서 뭐가 많이 나오냐면 두 근이 모두 다 P보다 크다가 아니라 두 근이 모두 다 양수다 이렇게 나올 때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풉니까? 똑같이 풀면 돼. 선생님 두 근이 모두 양수다라고 하면 얘들아 여기에 0이 있다는 소리 아니야? 그러니까 뭐야? 판별 D가 0 이상이다. 그 다음에 F0이 뭐다 얘들아? 양수다. 그 다음에 판별 축방보다 0이 왼쪽에 있다. 축방보다 0이 왼쪽에 있다. 이렇게 풀어도 돼. 그런데 이렇게 풀어도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얘들아. 두 근이 모두 다 양수다라고 해서 이거 써도 돼. 그런데 써도 되는데 조금 더 빨리 푸는 방법이 있어도 그냥 설명만 할게 얘들아. 그러니까 솔직히 굳이 이거 내용 안 가르쳐 상관없는데 그냥 조금 더 빨라서 그런 것 뿐이야. 그러니까 참 자신 있으면 그냥 계속 이걸로 풀어도 돼. 알겠어? 두 근이 모두 양수다 이렇게 풀어도 돼. 근데 좀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서 두 근이 모두 양수라는 소리는 결국 x는 이렇게 알파 또는 베타가 나올 건데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보는 거야 이제. 두 근이 모두 다 양수라는 거에서 얘들아 이번에는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는 거야. 분명히 판, 함, 축 써도 돼. 두 근이 모두 양수라는 소리 0이 여기 있다는 소리니까 0 가지고 풀어도 되는데 얘를 우리가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한번 받아들여 보니까 두 근이 모두 다 양수래. 그럼 당연히 두 근의 합이 양수여야 되지 않겠냐라는 걸 니네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 그리고 두 근의 곱도 양수여야 된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두 근이 나왔으니까 판별 D가 0 이상이다라는 건 뭐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 3개 써서 문제를 풀어도 상관은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로 풀면 좀 더 빠르긴 하겠지. 판별 D가 0 이상 풀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뭔데 얘들아? 마이너스 우리는 A분의 B다라는 걸 외우고 있으니까 얘가 0보다 크다. 두 근의 A분의 C가 양수다. 이렇게 푸는 거야 그냥. 조금 더 빨라진 것 뿐이야. 이거나 큰 차이 없습니다. 전 이걸 솔직히 나는 이걸 더 추천해. 나중에 가서 솔직히 양수다. 그 양수다 하나 더 풀기 위해서 막 이런 거 뭐 외워놓은 뭐 자동적으로 기억이 나면 그냥 풀면 되는 거고 굳이 안 써도 상관없는 내용이야. 무슨 말인지 했지? 그런 다음에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 자 봐봐 이거도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여길로 보잖아.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는 소리는 여기에 0이 있다는 소리 아니야 결국. 결국 F0이 뭐야 얘들아? 음수면 끝. 이해했어? F0이 음수면 끝.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 F0이 음수면 끝. 근데 여기서도 잘 봐. 이것도 만약에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 그러면 원래 봐봐. 판별식 D 써야지 그지? 일단 쓰지. 그 다음 뭐야 얘들아? 알파 플러스 베타는 니네가 뭔지 모르니까 못 써. 그 다음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는 건 뭐야? 알파 베타가 음수다 이거잖아. 근데 얘들아 알파 베타가 음수라는 소리는 잘 봐봐. 니네 판별식에서 B제곱 마이너스 4AC잖아. 근데 니네 알파 베타 음수라는 소리는 A분의 C가 음수다라는 소리 아니야? A분의 C가 음수다라는 소리? A분의 C가 음수다라는 소리는 A랑 C의 부호가 다르다는 소리 아니야? A랑 C의 부호가 다르다는 소리는 결국 얘가 뭐라는 거야? 음수다라는 소리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양수 아니겠어? 그럼 이 새끼 무조건 양수겠지. 그래서 판별식을 굳이 안 써도 되는 거야. A분의 C가 음수다라는 소리는 얘가 무조건 양수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굳이 안 써도 돼. 그래서 결국 A분의 C가 0보다 작다 이렇게 풀면 된다. 부근의 부호가 다르다라면 이렇게 풀어도 되고 아니면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라면 0이 있어야 되니까 그냥 F0이 음수다 이렇게 풀어 상관없고 니네 편한 대로 풀어. 그래서 요 내용까지 니네가 머릿속에 꼭 좀 기억해야 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부등식 개념은 다 끝난 것 같은데 내가 놓칠 만한 거는
없을 것 같고, 그지?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시간이 남아가지고 그냥 개념 수업 한번 했어.